나는 30년을 허비했다. 80살에 내일 모레 죽겠지라며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거절했지. 그런데 100살까지 살았단다. 30년을 뒷방에서 허송세월 보낸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백발의 할머니가 한 이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중에라는 말로 인생을 미루고 있나요? 80세,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충격적이게도 30년간 노인 정신의학을 연구한 최고 권위자는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술과 담배도 즐겨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허무주의적 발언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에 기반한 충격적 진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50대, 60대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위한 지혜,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그 조언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80대, 90대, 100세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남성 72살, 여성 75살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반면 평균 수명은 남성 81살, 여성 87살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을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70대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제까지 할 수 있던 일이 오늘 갑자기 불가능해질 수 있고,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같은 질병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매 불안감에 자신감을 잃거나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으로 깊은 고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없다가 아닌 있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진정한 노년기의 행복은 젊음의 상실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과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노인 전문병원에서 다수의 고령자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85살 이상 노인의 부검 결과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생전에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암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이니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최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이 공식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는 대담하게 주장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만약 80살이 넘어 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통증이 극심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은 피하는 것이, 손을 놓는 것이 오히려 환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이든 화학 치료든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체력이 이미 약해진 고령자는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음식을 참거나 술,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몸속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시간을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무리한 절제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참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며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비만이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생각이 대중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0살 이상의 고령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특정 영양소를 더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염분 섭취에 대한 욕구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은 염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혈액 속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장은 본래 나트륨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지만 노화로 인해 이 능력이 떨어지면 염분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필요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도 몸이 에너지나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영양실조와 체중 감소가 오히려 더 큰 건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식욕에 따라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80살 이후의 삶은 참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혹은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지나치게 식단을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술 한 잔의 즐거움도 누리며 담배를 피우던 분이라면 그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과 행복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인지장애는 보통 아주 천천히 진행되며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지만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85살이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가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현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치 근력이 약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인지장애 발생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에는 1-2%에 불과하지만 70살 초반에는 3-4%, 70살 후반에는 10% 정도로 증가합니다. 80살 초반에는 20%를 넘고 이때부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80살 후반에는
40%, 90살에는 60%, 95살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경험합니다. 이 통계가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라고 생각하며 지루하고 변화없는 일상에 갇혀 사는 것은 오히려 뇌의 활동을 둔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고 이는 인지장애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장애를 두려워하여 활동을 줄이거나 삶을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더 깊이 탐구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장애는 노화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되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가능한 한 오래 선명한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80살이 인생의 종착점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100세 심지어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꼬린 지점이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이로 인해 걱정과 스트레스도 함께 늘어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먹고 싶은 음식도 건강을 위해 참고 몸이 힘든데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며 좋아하는 담배나 술도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하고 싶은 일도 나이 때문에 포기합니다. 심지어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그러나 80살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제와 무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제도 무리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0살 정도라면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80살이 넘은 나이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제와 무리가 쌓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80살의 벽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80살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각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것을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드라마가 있고 각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0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자제와 무리 속에서가 아닌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100세 인생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2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5살이 넘은 어르신들은 몸 안에 여러 가지 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 대부분 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이 항상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면 더 강한 약을 요구하곤 합니다. 효과의 유무를 떠나 약을 복용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병원에서 병을 찾아내고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받으며 수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낼 것인지 말입니다. 이는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꾸준히 움직이세요.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내년에도 똑같이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걷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남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살이 넘은 어르신들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80살을 넘기면서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80살이 되면서 많은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물면서 움직임을 줄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노년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틈틈이 몸이 피곤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삶에 지쳐서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셋째,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공연 보러 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저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다섯째, 나에게 선물하세요. 작은 일에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째, 너그러워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합니다. 일곱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어떤 나이에도 즐거움을 찾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아는 세 가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누구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훌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은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살, 130살까지 사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후회 없이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5살의 한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에는 가슴을 울리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65살에 당당히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95번째 생일에 그는 쓰라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5해의 생애는 자랑스러웠지만 은퇴 후 남은 인생을 그저 덤이라 생각하며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30년을 허비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 당시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젠 늙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는 95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10년 후 105번째 생일에 95살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음을 또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고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살 할머니의 뼈아픈 고백처럼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80살이라도 90살이라도 심지어 100살이라도 새로운 시작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숨을 쉬는 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80살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 삶의 핵심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순간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80살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자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살걸 이라는 한탄 대신 참 잘 살았다는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은 결국 지나간 세월의 총합이 아니라 현재를 얼마나 충실히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